자, 이코노미क्스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자, 마이티가 아주 강력한 이런 뜻이죠. 어떻게 이렇게 강력했던 골드만삭스가 이렇게 뭡니까? 무너지게 되었는지에 대한 기사입니다. 골드만삭스 하면요, 물론 모르는 사람들은 모를 겁니다. 이 회사는요, 투자은행이죠. 투자은행인데, 인베스트먼트 뱅크라고 하겠습니다. 인베스트먼트 뱅크인데요. 인베스트먼트 뱅크인데, 잘 모를 겁니다. 왜냐면 인베스트먼트 뱅크 투자은행이 하는 거는요, 기업을 대상으로 주로 합니다. 기업에 뭡니까? 장기 투자를 돕는 게 이 골드만삭스 기업에 뭡니까? 장기 투자를 위한 자금을 조달하는 업무. 그걸 하는 게 바로 골드만삭스입니다. 이 정의는 내가 내린 게 아니라 예전에 제가 골드만삭스 코리아 회장님의 강의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직접 하신 겁니다. 투자는 바로 이런 것이라고. 그리고 여러분이 그 경영학을 전공해보면 알겠지만요. 거의 모든 경영학들이 가장 가고 싶어하는 회사 1순위 중 하나가 이 골드만삭스입니다. 그리고 어마어마한 고액 연봉과 월가에 골드만삭스를 다닌다 그러잖아요. 그럼 주변에 다 우러러볼 겁니다. 그 정도의 어마어마한 골드만삭스 회사입니다. 그런 회사입니다. 어마어마한 회사라는 거 알겠죠? 그죠? 꿈의 직장입니다, 정말. 근데 들어가면 일주일에 100시간 이상 일하는 건 거의 기본이랍니다. 그 정도로 일을 엄청나게 시킵니다. 대신에 그만큼의 연봉도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골드만삭스는요, 정말 꿈의 직장입니다. 미국의 뭐였죠? 유명 경영대학원 나온 사람, MBA를 딴 사람이 가장 가고 싶어하는 1순위 골드만삭스입니다. 근데 그런 골드만삭스인데 지금 현재 부진한 성과를 내고 있답니다. 망했다는 건 아니고요. 자, 봅시다. 기업은 이 은행은요, 무슨 말이죠? 새로운 그런 뭡니까? 정체성을 찾고 있는데요. 정체성을 찾는 것이 뭡니까? 글로벌 뱅킹의 변화를 포착하고 있답니다. 변화를 포착하고 있답니다. 그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자, 조금만 더 키웠으면 좋겠는데 조금만 더 키우도록 하겠습니다. 어디죠? 여기부터죠, 여기부터. 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성기죠. 전성기의 골드만삭스는요, 정말로 예외적일 정도로 뛰어났답니다. 그런 뜻이죠. 50년 전에요. 15년 전이네요. 15년 전에. 자, 금융위기 직전이죠. 2009년 파이낸셜 크라이시스죠. 그 직전에 이 은행은요, 쉽게 뭡니까? 남들보다 빛나다. 그러니까 남들보다 뛰어나다는 거죠. 그죠? 월스트리트 라이벌보다 뛰어났답니다. 뭐 그 당시에 라이벌이라고 하면요, 메릴 린치라든가 뭐 어디였죠? JP 모건이라든가 이런 회사들이죠. 이런 라이벌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요 뭡니까? Winning the most lucrative 수익성 좋은이죠. 가장 수익성 좋은 거래도 따내면서요. 그리고 뭡니까? 가장 뭡니까? 수익성 좋은 이런 거래들, 트레이드도 여기 따냈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돈을 찍어냈다는 얘기가 돈을 막 뿌렸다는 얘기죠. 그죠? 누구에게요? 쉐어홀더, 주주들이죠. 주주들과 직원들에게 돈을 막 뿌려댔답니다. 예전에 09년도에 이 월가에 대해서 뭐 상당히 비판의 목소리가 있었는데 그때 비판이 나왔던 이유가 뭐냐면요. 이 구제금융 때문에 구제금융 영어로 뭐죠? 베일아웃이라는 뜻입니다. 베일아웃. 그 정부의 베일아웃, 구제금융 때문에 이 은행들이 살게 되었는데 09년에 보너스 잔치를 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엄청난 보너스를 줬기 때문에 그 당시 오바마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내려가지고 50만 달러 이상 받지 마라. 50만 달러를 받는 거는 일단은 정부의 그 빚 다 갚고 해라. 정부 돈을 해줬으니까 빨리 정부 돈부터 다시 돌려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그런 행정명령을 내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한창 유명했던 게 오쿠파이 월스트리트죠. 그죠? 뭐죠? 이게 월가를 점령하라는 시위였죠. 그죠? 금융을 일으키는 주범들인데 어떻게 이렇게 호의호식 하느냐 해서 엄청난 항의가 그때 당시에 있었습니다. 그걸 얘기하는 거죠. 자, 비록 이 위기는요, 이 회사를요, 뭡니까? 다른 뭡니까? 은행 산업의 나머지 있는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위험에 빠뜨리게 했답니다. 그 당시에 거의 회사 존폐가 위기였죠. 그 당시에. 자, 이건 무슨 말이냐? 위기를요, 이 혼란을요, 잘 통과했다는 얘기가 뭡니까? 잘 항해했다는 얘기가 뭐예요? 잘 벗어났다는 얘기겠죠. 매우 잘 벗어났답니다. 그리고 이런 성공을 위해서 이들은요, 뭡니까? 아주 거만해졌답니다. 거만해졌다는 거죠. 하우티가 거만한이라는 뜻입니다. 아주 거만해졌답니다. 반면에 다른 은행들은요, 무슨 말이죠? 이 더러운 게임이죠. 뭡니까? 투자자들에게 아첨하는 거예요. 아첨하는 더러운 뭡니까? 이런 게임에 참여하는 반면에 뭡니까? 고객들한테 돈 좀 달라고 굉장히 좀 뭐였어요? 굉장히 애걸복걸 했다는 얘기겠죠. 그죠? 골드만삭스는 여전히 아주 비밀스럽고요. 아주 수수께끼로 남아 있었답니다. 수수께끼로 남아 있었답니다. 쉽게 말하면 수수께끼로 남아 있고 아주 거만했다는 얘기죠. 그죠? 요약해보면 이럴 것 같습니다. 그죠?
골드만삭스 아주 잘 나가다 이제 휘청이게 되었다는 얘기겠죠. 물론 휘청이 된다는 아래 나올 겁니다. 아래 나올 건데 일단은 여기서 어감까지 보면 이런 거죠. 자, 시간이 어떻게 변했는가 이런 뜻이에요. 시간이 어떻게 변했는가. 자, 조금만 가려 들어보겠습니다. 자, 이번 주에 유의회사는요. 무슨 말이에요? 첫 번째, 투자자의 날을 이렇게 개최를 했답니다. 이거는요. 데이비드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주도를 했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무슨 년이냐면요. 투커버 에즈, 투커버 뭡니까? 인수한다는 거죠. 그죠? CEO직을 이어받았다는 거죠. 치프 이그렉티브가 CEO죠. 지난해 CEO 자리를 이렇게 이어받았답니다. 자, 이것은요. 뭐 다음에 벌어진 일입니까? 오랜 기간 동안 언더퍼포먼스, 저성과죠. 저성과, 오랫동안의 저성과 이후에 이런 조치가 이루어졌답니다. 오랫동안 저성과는 뭡니까? CEO. 수장을 뭡니까? 교체해버렸다는 거죠. 자, 2013년에 골드만삭스에 1달러를 투자했다면요. 지금 얼마입니까? 지금 오늘날 1.6달러 정도의 가치가 있을 거랍니다. 월스는요, 형용사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목적어를 취하는, 거의 유일한 거죠. 형용사인데 목적어를 취하는 거죠. 보통 이렇게 형용사 다음에 나오려면은, 명사가 나오면 뭐, surprised at, 뭐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전체 다 알고 나오는데, 얘는 뭐죠? 바로 목적어를 취합니다. 그죠? 2010년에 투자했던 1달러 투자했으면 지금 60% 정도의 수익을 얻었다는 거죠. 그죠? 만약 1달러를요, 웨걸드가 이게 돈을 걸었다는 뜻입니다. 1달러를요, S&P 500에 걸었다면요, S&P 500이라는 얘기는요, 그냥 미국의 주가 종합지수죠. 거기 평균적이라는 뜻이에요. 그죠? 평균적으로 이렇게 돈을 걸었다면요, 지금 얼마가 됐을 거랍니까? 3.6달러의 가치가 됐을 거랍니다. JP 모건에 투자를 했다면요, JP 모건은요, 이 골드만삭스의 라이벌 회사입니다. JP 모건에 이렇게 투자를 했다면요, 그죠? 4.1달러를 벌었을 거랍니다. 그리고 골드만삭스는요, has become laggard. 무슨 말이죠? 굉장히 느려졌다는 거죠, 성과가. 아, 죄송합니다. 골드만삭스의 라이벌은요, 모건스탠입니다. 이 모건이 들어간 회사가 두 개가 있는데요. 자, 미국의 은행은요, 쉽게 말하면요, 커머셜 뱅크가 있고요. 커머셜 뱅크가 있습니다. 커머셜 뱅크가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한 인베스트먼트 뱅크가 있습니다. 인베스트먼트 뱅크가 있죠. 여기 T가 빠졌네요. 우리는 아직 인베스트먼트 뱅크가 없습니다. 증권사가 좀 비슷한 일을 하고 있는데 인베스트먼트 뱅크는 아직 없죠. 저 모건 들어간 회사가 커머셜 뱅크입니다. 여기는 커머셜 뱅크고요. 여기에 뭡니까? 자회사로서 이 뭐죠? 투자은행인데 그게 모건 스탠리죠. 그래서 모건 스탠리하고 골드만삭스가 투자은행의 쌍벽입니다. 아까 얘기했다시피 MBA 졸업하는 사람들이 제일 가고 싶어하는 회사들. 거기가 바로 모건 스탠리하고 골드만삭스죠. 그죠? 이름만 들어도 정말 어마어마한 회사입니다. 그죠? 우리나라에서 이 정도 회사 들어갔다면 어느 정도일까요? 뭐 굳이 따지면은요, 뭐 대형은행 그걸로도 안 될 것 같아요. 어디 들어갔냐면은 삼성전자 그것도 안 될 것 같아요. 그것보다 더 윗니다. 뭐 김앤장 정도 들어갔다면 그 정도 얘기를 들을 겁니다. 김앤장 알죠? 대한민국 최고의 로펌. 그죠? 자, 이렇게 보면 좋을 거예요. 골드만삭스의 저성과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그죠? 평균보다도 못했다는 얘기죠. 그죠? S&P 500 주가지수 평균보다도 못했다는 얘기죠. 그리고 라이벌인 어디죠? 라이벌까지는 아닌데 어쨌든 같은 은행에만 있는 JP모건보다도 훨씬 더 이 가치가 낮았답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프리데커먼트가 공경이죠. 그죠? 이들이 이렇게 공경에 처한 것은요. 그죠? 웨스턴 뱅킹, 서구 은행권에서의 두 가지 변화를 반영하고 있답니다. 두 가지 변화를 반영하고 있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는 뭐냐면은요. 자, 캐피털 마켓 액티비티, 자본시장 활동이죠. 자본시장 활동의 수익성이 상당히 좀 감소하고 있답니다. 수익성이 굉장히 감소하고 있답니다. 상당 부분은요. 규제가 아주 강화돼서 그렇답니다. 규제가 아주 강화돼서 그렇답니다. 그죠? 왜냐면 그 당시에 이런 게 있었거든요. 금융위기 때 적절한 규제 조치를 못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금융위기를 불러왔다. 위험 자본은 좀 못하게 좀 막았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그때부터 좀 규제가 강화된 건 사실입니다. 그죠? 그리고 뭡니까? 뭘까지 포함해서요? Higher Capital Requirement. 뭡니까? 위험한 활동에서 자본이 양이 좀 많아야 된답니다. 자본량이 많아야 된다는 이거죠. 예를 들어 내가 뭔가를 투자했는데 제가 예를 들어 1,000만 원을 가지고 투자한 거하고 전부 다 빌려서 투자한 거 어느 게 더 위험할까요? 전부 다 빌려서 투자한 거 훨씬 더 위험하겠죠. 왜냐면 이건 이자를 엄청나게 내야 될 거 아니에요. 전부 다 빌려있으니까. 그럼 내 돈 주고 하면 저거 이자는 안 내고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본을 가지고 투자하는 게 당연히 더 안전하겠죠. 그러니까 저 투자를 좀 더 안전하게 하라고 뭡니까? 자본 비율을 높이겠다. 이런 얘기, 자본 요구상을 높이는 거죠. 그죠? 하려면 이 정도는 가지고 해야지. 라고. 이 뜻입니다. 그죠? 그리고 뭡니까? 빌려준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는 사람에게 페널티를 부과하는 거죠. 은행이 돈 빌려주지 않습니까? 그죠? 그죠? 빌려준 사람에게. 뭐에서요? Rely on debt market. 채권 시장이죠, 이게. 채권 시장에 의존해가지고 돈을 빌려줘.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자 노름 하는 겁니다. 이쪽에서 돈 빌려줘가지고 저쪽에 돈을 빌려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죠? 뭘 하려고요? 스스로에게 자금을 이렇게 공급하고요. 공급하기 위해서 말이죠. 그리고 뭡니까? 더 타이트한 컴플라이언스가 준수하다는 뜻입니다. 법을 준수해야 되는 겁니다. 레짐은요, 이게 정권이라는 뜻인데 여기서는 체제라는 뜻이에요. 체제라는 뜻입니다. 알겠죠? 더 타이트하게 법을 준수해야 되는 체계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것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규제가 더 튼튼해져, 타이트해졌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요. 자, 무슨 말이죠? 중요성이 커졌답니다. 기술에서 중요성이 커졌답니다. 이 산업에서. 은행에서 요즘 핀테크란 말 하죠. 많이 하죠. 그냥 파이낸스하고 테크놀로지 합쳐서 핀테크란 말을 많이 하죠. 카카오페이라든가 이런 것이 다 이거의 산물이죠. 애플페이라든가 뭐죠? 이거 삼성페이 다 이거의 산물입니다. 금융과 기술이 이렇게 혼합되는 거죠. 뭐 하면서요? 그리고 요즘 투자 결정도 AI 가는 경우 많죠. 이런 식으로 기술이 금융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치고 있죠. 뭐 하면서요? 고객들과 이런 뭡니까? corporate borrowers. 무슨 말이죠? 이 기업에서 돈 빌리는 사람들이죠. 고객들이나 기업에 돈 빌리는 사람들이 뭘로 이동하고 있죠? 디지털 뱅크로 이동하면서 기존의 은행은 좀 약간 의존도가 떨어졌다. 이런 얘기죠. 자, 이것은요. 즉각적으로 어디에 이익을 주는 것 같습니까? Very large lender. 무슨 말이에요? 아주 돈을 많이 빌려주는 사람들. 렌더가 빌려주는 사람 맞죠? 버로어가 빌리는 사람이죠. 그죠? 뭐 은행들이겠죠. 큰 은행들에게는 뭐 이익을 주는 것처럼 보였답니다. 어떤 은행들이죠? 서포트 휴즈 버즈. 그런 예산을 감당할 수 있는 거죠. 지원할 수 있는 게 감당할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감당할 수 있는 은행들에게는요. 정말 이익을 주는 것처럼 보였답니다. 그리고 어디에요? 빅테크 플랫폼. 거대 뭡니까? 첨단 IT 기업 플랫폼 회사죠. 대표적인 게 페이스북이죠. 거기가 뭡니까? SNS 플랫폼 제공하는 회사가 페이스북 아닙니까? 그죠? 이 회사들은 뭘 가지고 있죠? 엄청난 수의 고객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고객들이 뭡니까? 캔비스 월드, 무슨 말이에요? 이 사람들에게 뭘 팔 수 있습니까? 살 수 있다는 거죠. 캔비스 월드가 뭘 살 수 있습니까? 금융 제품을 살 수가 있다는 거, 금융 상품을 살 수가 있다는 얘기겠죠. 그죠? 이미 이것이 뭡니까? 아시아에서 많은 경우와 마찬가지로 말이죠. 아시아에서 이런 경우가 되게 많답니다. 요약하면은 이거죠. 골드만삭스가 부진한 이유라는 거죠. 한 두 가지 정도가 이유가 있겠죠. 첫 번째 뭡니까? 금융 규제 때문에. 특히 고위험 투자에 대한 금융 규제가 아주 심해졌다는 얘기겠죠. 그리고요, 핀테크 시장이 활성화됐기 때문이랍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번단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골드만삭스는요, 이런 트렌드에 잘못된 위치에 서 있었다는 게 이런 트렌드를 잘 읽지 못했다, 잘 대응하지 못했다 이런 뜻이겠죠. 골드만삭스는 이런 트렌드를 잘 이용하지 못했답니다. 그죠? 자, 고려해 보자입니다. 이 성과를요, JP 모건 체이스와 이렇게 뭡니까? 비교해서 한번 성과를 한번 고려해 보자입니다. 여기가 어디죠? 자이언트 풀 서비스 펌이랍니다. 풀 서비스라는 게 모든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회사라는 거대 기업이랍니다. 은행이죠. 골드만삭스는 여전히 씨름하고 있답니다. 과거에 뭡니까? 컴플라이언스 미스테이크. 컴플라이언스가 뭡니까? 과거에 뭡니까? 이 법 준수를 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위법 행위를 했다는 뜻입니다. 과거에 위법한 행위 때문에 아직도 씨름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골드만삭스는요, 예상되기를 얼마를 내야 됩니까? 수십억 달러의 벌금을 내야 된답니다. 수십억 달러의 벌금을 내야 된다는 얘기겠죠. 그죠? 뭐에 대해서요? 그죠? 말레이시아예요. 말레이시아에 자, 골드만삭스가 이 말레이시아에서요. 이런 1MD 이것도 원래 대문자로 썼어야 되죠. 그러니까 회사 이름입니다. 그냥 뭐였죠? MD였나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뭐죠? MDB네요. MDB. 요 회사에 관련된 스캔들 때문에 얼마죠? 수십억 달러 이런 벌금을 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답니다.
그죠? 그리고 뭡니까? 이게 자금 조달 비용입니다. 펀딩 코스가 자금 조달 비용은요. JP 모건보다 훨씬 더 높답니다. 그죠? 얼마입니까? 1.95%랍니다. 그죠? 2018년에는 1.25%, 지금은요 1.95%랍니다. 자금 조달 비용이 높다는 건 왜일까요? 신용도가 그만큼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신용도가 있는 사람 돈을 싸게 빌려오겠죠? 신용도가 낮은 사람은요? 그러니까 사채 쓰는 거냐, 비싼 이자 주고요. 그 자금 조달 비용이 당연히 높겠죠, 이런 사람들은요. 그죠? 넘어가겠습니다. 자, 무슨 말이죠? 수입 대비 지출 비용이죠. 주칠 비율이죠. 수입 대비 지출 비용은요, 나빠졌답니다. 수익성이 악화됐다는 얘기죠. 자, 놀랍지도 않게요. 그죠? 텐저블 이퀴티가 단순 자기 자본 비율입니다. 자기 자본 비율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뭔가 투자를 할 때 자기 자본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회사가 안정적이라는 얘기죠. 그죠? 그만큼 왜냐하면 그만큼 자본을 조달하는 비용이 싸지니까요. 자기 자본에 대한 이런 수익률이요. 이것이 뭡니까? 수익성의 이런 뭡니까? 척도인데요. 2019년에는요, 11%였답니다. 이츠 라이벌이 JP 모건이죠. JP 모건의 19%와 비교해서 말이죠. 그죠? 골드만삭스의 주주들은요, 에게, 컨설레이션 위안이죠. 유일한 위안은요, 다음과 같답니다. 골드만삭스가요, 뭡니까? 유럽에서 실패하고 있는 은행들, 잘못 나가는, 잘 안 나가고 있는 은행들, 여기보단 잘한다는 겁니다. 여기보단 잘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뭡니까? Most recent report quarter. 그죠? 분기 보고서입니다. 분기 보고서에서, 분기 보고서인데서요, 요 회사는 유럽에 있던 은행이겠죠. 겨우겨우 10% 정도 수익을 얻었답니다. 그리고 요 회사는요, 9%, 요 회사는요, 손실 기록했답니다. 그죠? 이런 유럽 회사들보다 그나마 조금 성과 좋았다. 그게 다라는 거죠. 그죠? 자, 골드만삭스 뭡니까? 라이벌 회사들에 비해서 성과가 좋지 못하답니다. 특히 자본 조달 비용이 좀 많이 들고 있답니다. 그만큼 신용도가 떨어졌으니까 당연히 자본 조달 비용도 당연히 많죠. 많이 들겠죠, 당연히.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스터 솔로몬 이 사람 새 CEO죠. 그죠? 새 CEO죠. 이 사람의 새로운 계획은요, 부분적으로는요, JP 모건 체이즈처럼 되는 거랍니다. 그죠? JP 모건스가 뭡니까? 더 폭넓은 서비스의 종류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자금 조달 방법도 굉장히 좀 더 다양하답니다. 그런 JP 모건과 뭡니까? 같아지는 거랍니다. 골드만삭스는요, 뭐 하길 원한답니까? 무슨 말이죠? 마커스를 이렇게 뭡니까? 이렇게 확장하길 원한답니다. 이 마커스가 어디죠? 골드만삭스의 뭡니까? 아주 빠르게 성장하는 소비자 부서랍니다. 암이 여기서 팔이 아니라 부서란 뜻이에요. 그죠? 관련 부서란 뜻입니다. 또한요, 무슨 말이죠? It's transaction, 뭡니까? 뱅킹 디비전. 무슨 말이죠? transaction 뱅킹 디비전은 기업의 금융 업무 대행입니다. 대행 부서를 또한 구축하고 싶어 한답니다. 예, 기업 금융 대행이라는 뜻입니다. 트랜스랙션 뱅킹이 뭐라고요? 기업의 금융 업무 대행이죠. 금융 업무 대행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뭐 주가를 우리 회사에서 뭐 발급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서비스는 대행해 주는 겁니다. 그죠? 자, 이것은 뭡니까? Ship money around the world for company. 무슨 말이죠? 전 세계에 있는 돈을요, 여러 회사들로 뭡니까? 전송해 준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조달해 준다는 얘기겠죠. 조달해 준다는 겁니다. 조달해 주는 부서랍니다. 자, 이것의 계획이죠. 뭘요? 더 많은 이런 뭡니까? 디파지트 예금이죠. 더 많은 예금을 끌어올려는 뭡니까? 이런 계획인데요. 자, 투자은행에서 예금은 조금 다릅니다. 투자은행 같은 경우에는 저금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상업은행이고 투자은행한테는 이거 내 돈 가지고 투자해 주세요. 이겁니다. 근데 그런 투자는요, 경제에서는 저축으로 칩니다. 그래서 경제에서 투자를 한다는 거는 실제로 뭐였어요? 어디 공장을 세운다거나 사업체를 세우는 거, 그거를 뭡니까? 투자라고 하고요. 여기서 그 디파짓을 한 이유가, 무슨 말이죠? 예금이 아닙니다. 이건 예금이 아니라 내 돈 가지고 투자해주세요. 돈을 맡기는 거예요. 신탁하는 겁니다. 알겠죠? 신탁하는 겁니다. 이것이 뭡니까? 그래서 뭡니까? 이 디파짓하는 게 은행에서는요, 가장 싸게 자금을 뭡니까?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이랍니다. 그죠? 그래서 더 많은 디파짓을, 그냥 투자금을 유치하려고 한답니다. 신탁 자금을 유치하려고 한답니다. 그죠? 그 외에는 이자 주고 빌려와야 되잖아, 돈을요. 이자 주고 빌려와야 되는데, 당연히, 이거
되게 뭐 투자 좀 해주세요. 이게 가장 싼 게 먹히겠죠. 그냥 당연히. 자, all this 이 모든 것에서 골드만삭스는요. 골드만삭스 희망하기를 그저 무슨 말이죠? 이 뭐죠? 단순 자기 자본 비율에 대한 이런 수익이죠. 수익이요. 14%가 되기를 좀 희망하고 있답니다. 목표치가 14%라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죠? 펀딩이나 서비스 종류를 늘려서 이 상황을 타개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요. 보통 기업을 지만 제품 다각화를 하겠다는 얘기죠. 쉽게 말하면. 제품 다각화를 통해서 이 위기를 돌파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게 이 새 CEO의 비전이랍니다. 새로운 계획이랍니다. 새 CEO의 새로운 비전이랍니다. 그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골드만삭스는 얘기한답니다. 이거 스펠링 틀린 거 절대로 아닙니다. 원래 미국 영어에서는 이게 맞죠. 근데 이코노미스트는 영국 잡지죠. 영국 잡지다 보니까 그냥 S를 씁니다. S가 아니라 뭐예요? 예, 이렇게 쓰죠. 아이고 이게 아니라 이거죠, 이거. 그죠? 틀린 거 절대 아닙니다. 골드만삭스는 인정한답니다. 뭐가요? 근본적인 개혁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답니다. 그죠? 자, 이것은요, 뭡니까? 자랑하고 있다는데 뭘 자랑하고 있습니까? 마초컬처, 남성 문화죠. 남성 중심 문화죠. 마초컬처가. 남성 중심 문화를요, 좀 더 다양하게 리크루트 뭡니까? 신입 직원을 채워난 거죠. 신입 직원을 뭡니까? 더 다양하게 이렇게 뭡니까? 인테이크, 섭취한다기보다 흡수한다고 합시다. 받아들인다고 합시다. 그죠? 더 다양한 이런 직원들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좀 바꾸려는 걸 자랑하고 있답니다. 아, 이제 우리 남자만 뽑지 않고요. 여성도 좀 뽑을 겁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좀 직원들을 좀 다양화하겠답니다. 생각합시다. 그러나 you can question 질문을 할 수 있답니다. 그죠? How much has really changed? 그 골드만삭스 얼마나 바뀌었는지 한번 의문을 제기해 볼 수 있답니다. 그렇게 많이 안 바뀌었다는 얘기인데요. 쉽게 말하면요. 자, 이건 계속해서요. 절반의 자본을요. 한때 유명했던 무슨 말이에요? 트레이딩 오퍼레이션, 중개 업무입니다. 중개 업무가 트레이딩 오퍼레이션, 중개 업무에 뭡니까? 이렇게 자본을 절반을 갖다가 들이붓고 있답니다. 그죠? 이것이 뭡니까? 드랍이 생기 없는 이거든요. 수익성이 별로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요. 계속 여기다 돈을 갖다 붓고 있답니다. 여전히 레비시네가 호화로운 여기서 흥청망청이라고 보는 게 딱 좋을 것 같아요. 어감상. 흥청망청 12억 달러죠. 120억 달러네요. 120억 달러를 연에 직원들에게 뭡니까? 보상하는데 돈을 주고 있답니다. 그죠? 심지어 이 회사가요. 겨우 뭡니까? 80억 달러밖에 벌지 못했다는 거죠. 주지 못했다는 거죠. 누굴 위해서요? 주주들을 위해서요. 그러니까 배당금이 주주가 받는 게 배당금이잖아요. 배당금이 겨우 80억 달러밖에 지급하지 못했는데 직원들에게는 이렇게 많이 엄청난 돈을 서비스가 아니라 보너스로 지급했다는 거죠. 그죠? 지금까지요 투자자들은 여전히 회의적이랍니다. 회의적이랍니다. 그죠? 뭐 하면서 이 주가가요 뭡니까? 장부 가치죠. 그죠? its share price at the 그저 이 장부 가치죠. 장부 가치에 굉장히 장부에 적혀 있는 이 주가 가치죠. 주가 가치에 상당히 뭡니까? 회의적이랍니다. 여전히 회의적입니다. 이걸 보면 여전히 회의적이랍니다. 쉐어가 주가니까요. 쉐어가 주가니까요. 그죠? 그래서 요약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무슨 얘기죠? 개혁을 해야 되나? 개혁 정신이 보이지 않는답니다. 개혁을 하면 아무래도 좀 위기관심이 있고 헝그리 정신, 좀 허리도 졸라매야 되는데 여전히 이렇게 보너스 남발을 하면서 대체 무슨 개혁이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 문단 가겠습니다. 그래서 하버드의 유명한 뭡니까? 제임스 코터 교수일 겁니다. 아마 제임스 코터인지 어떤 코터는 맞아요. 제임스 코터 교수인데 이 사람이 기업이 변하는데 가장 최초의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위기의식이라고 했습니다. 위기의식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했는데 위기의식의 개혁의 첫 번째 조건이랍니다. 사람은 배부를 때는 배부른 사자는 사냥을 못하죠. 그죠? 당연히 배고플 때 사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위기의식, 절박함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골드만삭스에는 그런 게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죠? 자, 적어도 이 기사에 따르면 그렇다는 거죠. 자, 골드만삭스의 이런 재창조가 만약에 실패한다면요. 환골탈태라고 보면 딱 좋을 것 같네요. 환골탈태가 실패를 한다면요. 골드만삭스는 궁극적으로 뭡니까? 협상을 해야 될지 모른답니다. 여기서 협상이라는 얘기는요. 인수합병입니다. 인수합병을 고려해 봐야 될 거랍니다. IMF 때 우리나라 기업들이 유명했던 게 있었는데 그게 빅딜이죠. 기업이 어렵다 보니까 여러 회사들이 인수합병을 해가지고 거대 기업으로 탈바꿈하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면요, 당연히 덩치가 커지고요. 아까 얘기했듯이 자본 조달 비용 이것도 당연히 싸지겠죠. 그리고 시장 점유율이 무엇보다 훨씬 세지겠죠. 지금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서도 뭐였죠? 외환은행하고요. 어느 은행이죠? 하나은행이 인수합병을 했죠. KB 하나은행으로 합병을 했는데 제가 알기로 자본 규모가 최고일 겁니다. 이 두 개 은행이 합쳐졌으니까. 그죠? 이런 식으로 위기를 타개할 방법밖에 없을 거랍니다. 자, 유나이팅, 웰파고라든가 골드만삭스를 이렇게 통합하는 것은요. 또한 뭡니까? something like, something more like 뭐예요? JP 모건 체이스와 같은 것을 만들어낼 수 있답니다. 그죠? 자, 뭐의 면에서요? 비슷한 사이즈의 밸런스 쉿 이게 무슨 말이에요? 대타대조표죠. 그 기업의 자산 규모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그죠? JP 모건과 비슷한 자산 규모를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다는 얘기겠죠. 자, 미국의 규제자들과 그 다음에 미국에서는요, 이런 규제 당국이죠. 규제 당국이라든가 혹은 몇몇 정치인들은요, 여전히 더 큰 은행에 회의적이랍니다. 왜냐면, 당시 넘버 3였던 어디였죠? 그 당시에, 메릴 린치 말고 어디였죠? 리만 브라더스가, 망할 뻔했을 때, 그때, 그리고 골드만삭스도 그때 거의 망할 뻔했는데, 구제금을 살려줬는데, 이 회사가 망하게 되면요, 피해가 장난이 아니겠죠. 여기서 만약에 돈을 이렇게 뭡니까? 갖다 투자한 사람은 그냥 다 알고지 될 테니까요. 그죠? 큰 은행에 대해서 굉장히 좀 비관적이라는 거죠. 그죠? 자, 유럽에서는요, 그죠? 이 은행 산업은요, 조금 더 굉장히 어려워한답니다. 절실하다는 게 어렵다는 얘기겠죠. 그죠? 근데 분위기가 변하고 있답니다. 그죠? 무슨 말이에요? 매치메이킹이 인수합병이겠죠, 여기서는. 인수합병이 좀 더 권장을 받으면서 권장받는 이런 분위기로 바뀌고 있다, 이런 얘기죠. 적어도요, 골드만삭스의 인수합병 부서의 이런 뭡니까? 어드바이저, 뭡니까? 고문관들이겠죠. 고문관들은요, 어떤 행동이라도 취하게 될 거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내부에서, 골드만삭스 내부에서도요, 인수합병을 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계속 나오기 시작할 거란 얘기죠. 마지막 원단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뭐죠? 위기를 타기 위해서 골드만삭스가 다른 기업과 다른 은행들이겠죠. 금융기관과 인수합병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랍니다. 이것도 한번 고려를 해봐야 된답니다. 기사가 좀 전문 내용이 좀 까다로웠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